왔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오늘 열린 재판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 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이었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은 이제 1심이 되겠습니다. 신진우 판사가 물러나고 새로운 재판부에 의해서 시작되는 재판입니다. 또 송영길 대표 재판도 열렸습니다. 송영길 대표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시 이 송영길 대표 재판도 공판 준비기일 형태로 열렸습니다. 판결도 하나 났죠. 네,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선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들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먼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호 기자가 오늘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재판.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중앙지법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 재판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대북 송금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대선 중에도 적어도 한두 번은 더 열리겠네요? 네, 다음 공판 기일이 언제냐면 5월 27일 2시에 27일.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인가요? 역시? 예, 공판 준비 기일. 아직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는데 네. 5월 27일이면 야 이제 선거 직전인데 바로 코앞이죠. 굳이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번에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문제를 아마 다루지 않겠나.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계속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아마 다루게 될 걸로 보여요. 원래는 그 내란죄가 아니면 소추를 안 받는 거 아닌가요? 뭐 정상적이라면 그렇죠. 근데 하도 국힘당 쪽에서 희한한 소리를 해대니까 법원에서 그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지금 되게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 빠른 이유도 아마 거기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대북 송금 재판이든 뭐 다른 뭐 대장동 재판이든 결국에 다 중단될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굳이 재판을 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자, 오늘 뭐 송영길 대표 재판도 다녀오셨고요. 네, 송영길 대표 재판도 다녀왔습니다. 네, 바쁘셨네요. 수원에 갔다가 서울에 왔다가. 그렇죠. 야. 두 재판 다 들어가셨죠? 네, 두 재판 다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럼 우선 수원 갔다 온 얘기부터 하죠. 네. 대북 송금 재판인데, 자, 오늘 판사님이 사실상 공소장을 수정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직접적으로 검사 측한테 공소장 수정해 와라고는 얘기 안 하셨지만 라고는 안 했는데 내용을 쭉 들어보면 공소장을 고쳐 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정리를 좀 해라 이런 식의 취지를 했다고 말로는 정리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네. 정리를 하란 말이 사실은 수정하라 이거 잘못됐다. 그렇죠. 뭐 조목조목 다 이렇게 따졌다면서요? 네, 조목조목 다 따졌고 특히나 공소장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소장에 500만 달러라는 이야기가 34페이지부터 나온대요. 그런데 이 한 30페이지 정도, 초반에 30페이지 정도는 전체 사실을 이 정도까지 쓸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 전제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뭐 누구는 누구랑 뭐 어떻게 친하고 언제부터 만났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 뭐 이재명은 누구랑 친하고 뭔가 어떤 관계가 있고 약간 우리가 책 같은 거 읽거나 논문 읽을 때 서론 있잖아요. 서론이 너무 기네. 서론이 30페이지고 나머지의 사실관계에 대한 게 20페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공소장 뭐 이렇게 썼냐. 그렇죠. 이게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 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왜 더 중요하다고 느꼈냐면 변호사 측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판사가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봤을 때 꼼꼼하게 공부를 많이 해오신 모양이네요. 조목조목 짚고 그런 부분까지 짚어내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이 변호사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판사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면서
공소장에서 뭐 몇 페이지, 몇 문단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사 너네 어떻니? 이런 식으로 한 21개 정도를 다 집어냅니다. 야,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확 바뀐 대북 송금 재판이라고 했는데 확 바뀐 거는 맞죠, 그러면은? 예, 흐름이 확 바뀐 거는 맞는 것 같고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할 때 현미경으로 분석하는 거 얘기하면서 맨날 욕을 했는데 요번에 정말 올바른 현미경 분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기대해도 좋은데 일단 신진우 부장판사는 바뀌었죠? 예, 원래 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성병훈 부장판사로 바뀌었습니다. 신진욱이죠? 신진우 판사 성병훈 신지훈 판사 물러간 뒤라고 해야 되나? 신진우 판사 물러간 뒤 확실하게 바뀐 대북 송금 재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봐야 되겠네요. 원래 이 재판이 이 24년 12월 17일 이후에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 한 4개월 만에 다시 재판이 진행이 된 건데 이게 왜 중단이 됐었냐면 이 신진우 판사가 원래 이화영 평화부지사 유죄를 때린 판사입니다. 그죠. 그 유명한 판사죠. 그 유명한 판사예요. 우리가 사실 직위원급으로 보고 있는 원래 판사죠. 직위원급입니다. 예. 근데 이 판사가 원래 그 이화영의 재판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이 내용이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똑같은 판사가 했기 때문에. 근데도 똑같은 판사가 있고 심지어 그 재판을 받은 이화영 피고인도 여기 피고인 안에 같이 집어넣었더라고요.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거에서 기피 신청을 냈는데 그 와중에 판사가 바뀌었으니 이제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저희 얘기했지만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재판을 받아서 항소심까지 끝났는데 예. 같은 내용으로 또 재판을 받는 식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그냥 남북교류협력법 이런 거 위반이었다가 여기는 또 갑자기 제3자 뇌물로 바뀌었더라고. 예. 그러니까 같은 거를 가지고 두 번씩 재판하는 건데 이거 진짜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인데 굳이 이걸 집어넣은 거는 동일한 사건을 그러니까 재판을 빨리 끝내게 하려고 이거 신진우 네가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화영 거야. 똑같은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신진우 판사가 어쨌거나 뭐 결국에는 다른 인사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뒤에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 예,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열람동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검찰한테 달라고 요구를 했었대요. 내부 의견서, 그러니까 검찰의 내부 의견서와 수사 보고서에 대해서 달라고 했었는데 검찰 측에서 그거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매번 그 얘기가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매번 자료를 잘 넘겨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네요. 예,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변호사 측에서 검찰에 무인승차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무인승차야?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이 있으면 이 주변과 관련된 그런 것도 수사를 하잖아요. 이 주변의 것들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달라고 하니까 검사 측에서 야 너네가 해야지 무임승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검사가 또라이네. 그쵸? 이게 증거 개시 절차라 그래요. 예. 증거를 오픈한다는 거예요. 예? 오픈, 에비던스 오프닝. 예. 그러니까 증거 공개하는 거거는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증거나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 다 공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거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못 주겠다고 하면서 무임승차 아이고 얘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근간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측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과 검찰에서 동등한 입장의 재판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오늘 재판에서 이 판사가 공소장을 아주 조목조목 짚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짚던가요? 그 질문을 21개를 준비를 해 옵니다.
페이지를 찝어서 21가지 문제. 네. 공소장 여기에 몇 페이지에 뭐가 이상한데 네, 그렇죠. 이렇게. 예, 그거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공소장 12쪽 밑에서 두 번째. 네. 피고인 이화영이 안부수를 통해 중국 단둥에 있는 묘목 지원과 황해도 농장 지원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다. 바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흔쾌히 승낙했다고 기재했는데 이게 이화영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도 되냐? 라고 물었어요. 예. 야, 꼼꼼히 읽었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검찰이 딱히 얘기하는 게 없네요, 보니까. 예, 뭐 추후에 검토 의견을 말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특히나 이게 이 특정이 가능하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검사 측에서 특정 가능하고 판단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안부수와의 접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직원 접촉 원래 여기에서 네. 그 직원에 대해서 특정도 가능하고 판단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다. 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화영의 판단이냐, 네. 이재명의 판단이냐 네. 이 부분인데 만약에 이재명의 판단이면 보고가 됐다는 얘기고 이화영의 판단이면 보고가 별도로 없었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많은 그 재판 진행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걸 찝은 것 같아요. 네. 김성혜는 5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대해 상관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태위 위원장 김영철 및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했다는 증거가 있냐? 야, 이거 중요하네. 아, 그렇죠. 보고했던 증거는 없죠. 네, 어떻게 보고했다라는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마 다른 뭐 지위라든지 뭐 네. 이런 걸 보고 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네. 추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추론을 했다라는 거죠. 추론은 검사가 하면 안 되는데 검사는 추론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좀 집어주는 게 뭐가 있었냐면 판사님이 이게 피고인들이라고 적거든요. 그리고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적는데 피고인들이라고 하면 이게 이재명과 이화영을 얘기하는 건지 둘을 얘기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찝었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야. 근데 이게 재밌는 부분인 게 이게 단순히 보고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의 검찰의 주장은 그래서 이재명을 위한 것이다 된 건데 그러려면은 김정은한테 보고가 돼야만이 방북 비용 대납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한테 보고가 됐다는 게 없으면 방북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니? 라고 묻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쪽에 집중을 하느라고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인데 판사가 잘 찝었네요. 근데 보니까 12쪽, 18쪽, 그 다음에 20쪽 스마트팜 지원 재차 약속,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약속과 관련해 피고인 이재명의 승인 하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냐? 그러니까 역시 검찰이 증거가 없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 뭐 이렇다는 얘기야. 네, 대부분의 검찰의 진술이 이런 식입니다. 직접적이진 않고 정황상 그랬다. 대부분 이렇게 판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화영이 설령 그렇게 뭘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재명하고 직접 연결 안 된 거 아니냐. 대부분의 행위는 이화영의 행위이고 북한의 행위이니까 이걸 이재명과 연결시켜야 되고 북한은 김정은과 연결시켜야지 이 문제가 딱 떨어지는데 그렇다는 증거 있냐? 없다라는 거죠. 야, 이거 재밌네요.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제3자 뇌물을 적용했는데 반국가단체에 금품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떤 법률상 검토를 했나? 만약 김성태가 대납한 게 아니라 이재명, 이화영이 직접 돈을 준 경우는 어떤 법리를 적용해야 하나? 야, 이것도 되게 민감한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따로 본인들이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제3자 뇌물이 지금 현재 이게 이화영 부지사한테 추가로 적용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원래는 이재명이나 이화영한테 줘야 되는 돈인데 예. 직접 안 가고 북한한테 줬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북한과 이화영 혹은 이재명 사이에 뭐 어떤 연결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반국가 단체라는 거야. 그렇죠. 반국가 단체라 준 건데 그걸 이재명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심지어 반국가 단체가 만약에 김성태가 대납을 안 하고 이재명이나 이화영이 직접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법리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국가보안법 뭐 걸린다거나 남북교류협력법이 걸린다거나 뭐 네.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촘촘하게 물어본 거네요. 예, 아주 촘촘하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 판사 이거 기대해도 되나? 근데 오늘 보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 판사님 하는 액션을 보니까. 이런 질문도 했네요. 39페이지 괄호 2번 위에 이렇게 하면서 예. 부정한 청탁 관련해 김성태가 경기도지사의 방북에 동행하여 북한 측과 합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부정한 청탁이다. 야, 북한 측과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이다? 이걸로 쌍방울이 무슨 이득이 있어? 사실 쌍방울이 뭔가 이득을 취할 건 없죠. 이게 뭐 다른 이득으로 발전을 할 수는 있거나 네. 하겠지만 언론의 그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이게 부정한 협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게 그 정상적인 업무 처리 아니냐. 예. 뭐 이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대부분의 답을 검찰들이 제대로 답을 못 합니다. 판사가 제대로 찝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묵묵부답을 했을 그런 상황도 있고 답도 못하고? 답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네. 재밌는 얘기 떠나왔어요. 41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피고인 이재명이 방북을 직접 요청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 이거 이유가 뭐야? 근거 있는 거야? 제가 방금 말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검사가 약 한 2분 정도 묵묵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판사님이 지긋하게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2분 동안. 아니 직접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못했다면은 결국엔 내심의 의도였다는 거 아니야. 그 그렇죠. 의도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 이재명이 뭐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니? 아니면 뭐가 있니? 그거 뭐 협의한 내용이 있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2분 동안 말을 못했다. 예, 2분 동안 말을 못하고 이제 검사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직접 요청하려고 했는데 성사가 안 됐다 뭐 어쩌고하는 얘기가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렇죠. 북한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을 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기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의 이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뭔가 관련된다라는 그런 증거들은 나온 것들이 없습니다. 대장동도 그렇고 이 대북송금도 그렇고. 야, 이거 참. 자, 공소장 17페이지 두 번째 줄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사항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하였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 형식이 어떤 거예요? 구두인가요? 서면인가요? 그냥 뭐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받은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 야, 검찰의 답이 참 궁색합니다.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게 아니다. 정황상 보고받았을 거라고 본다. 예. 아니 이거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증거가 없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었을 때 보고했을 것이다. 그렇지. 보고 안 할 수가 있겠어? 근데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뭐 자료가 남아있든 뭐가 있든 아니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두냐 서면이냐. 그렇죠. 구두면은 언제냐 그 몇 시쯤이냐까지 나와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 시간대 이재명이 경기도청에 있었다라고 해야지 이게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 그렇죠. 이 부분은 이화영 부지사가 또 계속 뭐라고 주장을 한 부분이냐면 아니 내가 사실 검찰의 압박을 받고 허위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소위 말해서 알리바이가 없는 진술을 많이 했다. 예. 알리바이가 딱 떨어지는 진술을 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정 가가지고 이게 깨지게끔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대해서 그 판사가 검찰한테 물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야, 판사가 어떤 판사라고요? 판사 이름이? 판사 이름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성병훈 판사입니다. 성병훈 판사. 예. 이 판사 어떤 판사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네. 야, 근데 정말 잘 조목조목 짚네요. 야, 쭉 있네요. 예, 이렇게 쭉 잘 집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맞춰서 공소장 정리해라. 이게 공소장 다시 쓰라는 말이죠. 이게. 그렇죠. 이거 공소장을 다시 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취재진 중에 어떤 분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한테 달려가가지고 이거 공소장 다시 쓰라는 얘기예요?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맨 처음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거 공소장 다시 쓰라는 얘기 아닌가? 라고 했는데 공소장 다시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예. 저도 이게 지금 물어볼 정도인데 변호사님들도 궁금하셨군요. 근데 그러니까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언론 측과 접촉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라서 응원과 대답은 해주지 않았는데 사실 거기에 있던 구성원들은 전부 다 이 얘기를 듣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공소장 변경해 와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공소장 변경해 오라는 소리다라고 그러네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가지고 와라. 공소장 정리해라. 예. 이 말이 사실 완곡하게 야 공소장 개판이야. 다시 써와.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재판을 다니면서 공소장을 이렇게 일일이 찝어가면서까지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재판이 첫 번째 기일이죠. 예, 오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로. 그러니까 다시 시작한 지 첫 번째 기일입니다. 신진우 말고. 예, 신진우 말고. 내 시작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라. 그렇죠. 이게 사실관계인 건지 니들 추정한 건지 명확하게 하라. 그렇지. 뭐뭐 하였다라고 하면 추정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돼. 그렇죠. 뭐뭐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썼다면 모를까. 근데 공소장에서 뭐뭐 한 걸로 보인다라고 쓰기는 참 어려워요. 증거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비교해 보자면 신진우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에 대한 이야기 사실 안 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이 공소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 좀 철저하게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오늘 이 재판이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오늘 재판이 지금은 공판 준비 기일이고 다음번 기일 같은 경우에도 공판 준비 기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5월 27일 2시에. 근데 다행인 점은 뭐냐면 이 공판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면 재판이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나요? 공판 준비 기일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오늘은 약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50분밖에 안 했지만 상당히 내용이 많네요. 꽉 찬 50분이라고. 꽉 찬 50분. 예. 판사가 일일이 탁탁 집어주면서 그렇죠. 검사가 되게 혼쭐 났겠는데요. 완전히 혼쭐이 났었고 검사가 당한 걸 어디서 봤느냐. 2분 동안의 침묵에서 저는 여러 가지의 그 감정 상태가 느껴지더라고요. 야, 뭐 됐다. 이게 저희도 방송을 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 안 나거나 이거 큰일 났다 할 때 묵묵부답을 하거든요. 네. 가만히 지그시만 있고 딱 검사가 그런 표정이었어요. 큰일 났다. 볼만했겠다. 예. 나 봤었어야 되는데. 자, 그럼 다음 공판은 5월 27일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예. 조금 기대해봐도 되나요? 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딱 집은 거 보니까 사실 그 동안에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도 이 문제야 문제 틀렸어 막 했던 것과 내용이 너무나 일치돼가지고. 그렇죠. 야. 근데 이 뒷 이야기는 아마 5년 뒤에나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죠. 네. 자, 오늘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재판 이야기,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수원지법에서 열린 사건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